만세! 네, 예, 퍼포먼스입니다. 저희의 네 오늘 명자맘 팝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리키 씨가 저번 주에 이어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아주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정원철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병대 미역연대 회장 정원철입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왜냐면 질문이 너무 많거든요. 네. 궁금한 점도 너무 많고, 요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그 전 정권에서도 최혜병 특검법만큼은 꼭 통과돼야 된다라는 이 열망이 굉장히 컸었는데, 번번이 이 국힘당에 의해서 막히거나 아니면 통과가 되면은 또 내란숙의 그 무능력자 윤석열 때문에 이 거부권 행사 때문에 안 됐고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통과가 돼서 너무나 기쁜데요. 그래서 궁금한 점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 회장님께서 어떻게 최혜병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해병대를 전역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내가 겪었었던 군대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된 배경에는 사실 죽음에 대한 공감이 있었어요. 제가 뭐 바깥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는데 수근이가 7월 19일에 순직을 했고 저희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이 이제 로드킬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약 2주가 안 되는 시간 동안 굉장히 그 침울함, 죽음에 대한 그 애통한 마음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개도 아니고 그 20년 넘게 키운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나도 외동 아들인데 저 집은 너무나 정말 하늘이 무너진 심정일 것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한 8월까지 기다렸죠. 8월까지 기다리면서 정부에서 잘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야 되는지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근데 오히려 수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님을 항명죄로 처벌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뭐라도 도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사람이라도 모아드리자. 사람이라도 모아들여서 우리 해병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자. 그게 제가 처음 나서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이렇게 불행하게 무지개의 다리를 건넌 그 반려견한테도 또 감사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가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려견이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상심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게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반려견을 존중하실 수도 있고 또는 가축으로 보실 수도 있고 다양한 견해를 존중을 하는데요. 근데 다만 최근에도 우리 그 해병대 출신의 한 무지몽매 환자가 해병대 현역인 사람이 비비탄으로 남의 집 반려견을 그렇게 쏴대서 죽이는 일까지 발생을 했는데, 그거는 가축으로 보았든 반려견으로 보았든 민간에 피해를 입힌 굉장히 해서는 안 될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주 처절히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반성보다는 아주 시건방진 모습을 부모하고 같이 보였기 때문에 엄단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지금 뭐 서명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해병대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먼저 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으로 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해병대를 참 욕먹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그런 부분이 해병대에서는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원철 회장님께서는 감추고 싶은 내부의 어떠한 일일 수도 있는데 네. 해병대가 황골 탈퇴해서 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걸음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그러면 요번에는 준비한 영상 1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1번 영상 보여주세요. 이 좋은 날 나라를 위한 충정에 거리로 나와 함께해 주심에 해병대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순직한 후배 최해병을 편히 보내줄 수 있기를, 유족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제는 봉합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올곧게 사명을 감당한 박정훈 대령과 그 가족에게 더 이상은 고통이 가해지지 않기를, 그리고 땅에 떨어진 해병의 긍지를 되찾을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 해병대가 바란, 특검을 바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병들의 바람이 그토록 무리한 요구였습니까? 네, 제가 전날에 기억이 나요. 네. 작년에 9월 23일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저 장면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민주당이 처음으로 이 윤건희 정권에 대한 어떠한 그 죄를 묻겠다 하고서 거리로 나온 그 날인데 또 뜻깊게 정원철 회장님께서 거기에서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가 어땠냐면은 이 윤석열이 자기의 권력을 굉장히 오만하게 사용하던 그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최해병 특검법이 그때 당시에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요. 당시 24년도 5월 28일에 최해병 특검법이 첫 번째로 이제 무산이 됐어요. 처음에 국회에서는 통과를 시켰는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5월 28일에 재의결을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국민의힘을 저희가 설득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개별 의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국민의힘 의총장 앞에서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방금 모셨던 그 노병들께서도 고개를 숙여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국민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5월 28일에 사실 어떤 방향으로 싸워야 되는가는 이미 그때 방향은 나왔어요. 근데 다만 바로 저희가 정권을 퇴진 방향으로 갔을 시에는 또 전략적으로 맞지는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리에서 투쟁하던 시기였어요. 9월 23일까지. 그리고 저희가 정확히 10월 달부터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선탄핵 후 진상규명으로 방향을 정립했고 지금 선탄핵을 먼저 했고 그리고 이제 후 진상규명 이제 넘어가는 예상한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예상은 해놨지만 네. 그런 방향으로 싸울 거라고는 방향을 수립해놨지만 굉장히 불확실했죠. 그렇죠. 불확실했던 때죠. 예. 워낙에 이제 입틀막 정권이었고 네.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무도한 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일반 시민들도 탄핵을 외쳤지만 이게 될 거라고는 우리 안에서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 초지일관 밀고 나가셨으니까 네. 오늘과 같은 날이 온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옳아요.
맞는 얘기만 했어요. 그쵸. 맞는 얘기만을 주장하고 했는데 세상이 맞는 내용만을 갖고 안 됐거든요. 왜냐? 국민의힘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110석인가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10명 정도만 이탈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침울했던 거죠. 186이라고 하죠. 186에. 네, 네. 108명이었습니다. 네. 그 사람들 때문에 온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민의 민의를 전하고자 된 게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거리에 나와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자들은 권력자의 비호를 하는데 눈이 먼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정말 저도 답답했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네. 회장님으로서 네. 이렇게 줄곧 1년이 넘게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네.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 손꼽아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힘들었던 거는 저희가 어제도 그 윤석열 법원 출두할 때 가갖고 거기서 사형 이렇게 딱 해놓고 저기 윤석열 앞에서 사형을 외쳤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극우 난동 세력들이 저희를 향해서 빨갱이라고 외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조금도 뭐 마음에 영향을 못 미쳐요. 왜냐? 내가 빨갱이가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빨갱이를 싫어하고 이런 내란 빨갱이를 척결하는데 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영향이 없는데 그 내부에서 문제가 날 때 그런 때가 가장 아팠어요. 지금 저희 뭐 해병대 예비역이었는데 현재로는 그런 일은 없는데 총선 치르고 나서 사실 200석이 넘었으면은 그때 특검이 통과가 됐겠죠. 그렇죠. 근데 특검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것도 제 예측 밖의 일이었어요. 저는 또 그 당시에 또 민주당을 또 열심히 도왔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우리가 바라는 최상병 특검법이 그렇죠.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192석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내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제 본래 하는 일을 본래 하고 있던 직업을 지금 포기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 고통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투쟁에 계속해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를 음해하기 시작해요. 제가 무슨 뭐 정치를 하려고 해서 그렇다. 제가 뭐 돈 보고 저런다. 그런 온갖 음해를 바깥에서 받으면 귓등으로도 듣질 않지만 그렇죠. 그러나 내부에서 동고동락했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원래 이준석 라인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준석 의원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또 민주당에 계신 각 의원님들하고 원래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일을 하면서 뭐 소통을 해보고 뭐 그런 게 전부예요. 근데 마치 그렇게 사람의 그 순수성을 음해하는 그런 게 있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고생을 하더라도 네. 차라리 나요. 막 그 우리 작년 6월 29일에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도 함께하고 했었을 때 한강진에서 네. 그 폭우 속에서 네. 지금 그 기억나요. 박찬대 대표님하고 네. 그 야당의 여러 정치인 분들하고 이현주 이현주 의원님. 최고위원님도 네. 오시고 한창민 대표님도 오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네. 그때 윤석열의 대통령실로 행진할 때 비가 막 쏟아지고 내렸죠. 다 젖었어요. 다 신발이고 뭐고 싹 다 젖는데 우산도 안 쓰고 일부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날 몸살 그런 기운이 느껴짐에도 차라리 그게 낫지 정신적으로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죠. 그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어려움이었고 그 외에는 뭐 열심히 꿋꿋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네. 꿋꿋하게 그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날의 이 날도 예,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떤 단체에서라든가 뭐 그 일을 할 때
맨 앞장서는 그 위치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뼈저리게 리더로서 느꼈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회장님한테 인사를 해주고 계신데 네.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응원을 보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의 아직 남은 여정이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경봉 선생님께서 네, 네. 그동안 억울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네. 그토록 특검법을 밝혀달라고 호소를 했었는데 정권이 바뀐 이제서야 특검법이 통과됐으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네.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예. 바란다고 말씀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젤리스님께서 힘내시라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네. 우리가 맨날 그 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를 이끌어오는 데 있어서 정말 잘했구나 뿌듯한 그런 그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순간순간이 감동이고요. 순간순간이 역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병대 하면은 요새 바깥에 나가가지고 보면은 진보 쪽 유튜버도 그렇고 보수 쪽 유튜버도 그렇고 저희를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맥기야! 라고 합니다. 맥기야! 해병대 기수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연대 내에 계신 뭐 백자 원로 선배님들부터 쫙 계시는데 지금 이 연대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이해하시고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뻘 회장이 하는 것에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그런 감사합니다. 모습이 우리 해병대 그 예비역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이고 정말 우리 후배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노병들께서 나오세요. 과거 그 월남전 참전하셔서 살아 돌아오신 네. 그 우리 영웅들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 후배의 이 문제 잘못되었다. 우리 박정훈 대령의 이 문제 잘못되었다.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오세요. 보청기를 끼셨지만 또 다리가 아프시지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 순간순간이 너무나 감동이고 매 순간이 뿌듯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그냥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잠시 참여를 했었는데 최혜병 네. 그 사망 일주기 때 네. 청계광장에서 이제 했잖아요. 네, 저희가 네, 네. 분향소를 마련했는데 억수같이 비가 내리고 태풍 속에서 냉장고가 다 날아가고 천막이 다 뒤집히고 그렇게 아수라장이 됐는데도 제가 해병대에 몸담아 본 적도 없고 제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역시 해병대는 다르구나 느낀 게 우리 회장님께서 딱 진두지휘를 하시고 연세 드신 우리 노병님들께서 일일이 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1시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시는 거 보고 이분들이 이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 연대의 어르신들께서 그 투쟁을 하면서 오히려 건강이 또 악화되시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12월 7일 날 첫 번째 그 탄핵 표결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 추운 바람에 해서 급성 폐렴을 얻으신 어른도 계시고 또 연대 활동을 저기 나오셔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신 그 이제 국회에서 소리를 치신 그 네. 선배님께서도 지금 건강에 어려움을 얻어서 이렇게 그렇게 투쟁을 해왔어요. 그래서 많은 해병대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그렇게 희생적으로 왔습니다. 뭐 우리가 바라는 것이야 최수군의 명복을 비는 일이고 네. 박정훈 대령님의 무죄를 확실히 딱 확립을 해가지고 본 자리로 돌아가시게끔 하는 게 다 아니겠어요. 네, 정말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연세 네. 드신 해병대 예비역 연대 그 어르신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하고 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는
두 번째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담배고 가주십시오. 오늘 출근의 명에 나가서 할게요. 나가서 죄송합니다. 여기 300 좀 나가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정신자 여기 내려가서 최수근 해병의 생일입니다. 최수근 해병을 참배하고 가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님, 최수근 해병의 생일입니다. 오늘 참배하고 가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님, 오늘 최수근 해병의 생일입니다. 오늘 네, 지금 보신 영상처럼 그 한동훈 위원장님 연신 계속 소리를 치셨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저 자리에 임하셨는지. 네. 저희가 23년도 말에 정한 게 있었어요. 12월 달은 노는 달이다.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각자 가정에 충실하고 그런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지 말자 12월 달은 그렇게 정했었고 1월 2일은 최수근의 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방문이 다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12월 전부터도 우리는 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인의 가장 중요한 때가 기일하고 뭐 생일 뭐 이런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가 저희 연대로서는 하나의 행사일로 잡혀 있었는데 23년도 12월 달에 연말쯤에 한동훈이 대전 현충원을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 한동훈이 온다?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내려가고 이런 일정이 다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24년 1월 2일에 내려갔는데 대전 현충원 현충문에 서 있는데 한동훈이 오더라고요. 버스가 와가지고 그리고 저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순국 선열들, 호국 영령들한테 예를 갖추고 오니까 갔다 오고 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네. 현충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곳이 아니라 그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잘 예우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리를 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영상 보시면은 작게 얘기해요. 네. 한동훈 위원장님, 오늘 최수근 해병의 생일입니다. 참배하고 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충분히 들릴 정도. 근데 다만 들린 척을 안 해요. 못 들은 척해요. 못 들은 척하고 본인이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지척인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제가 만약에 명자맘님한테 얘기를 계속 하는데 무시를 하면 화가 나잖아요. 네. 그게 화가 나요, 이제. 그래서 끝까지 가서 이거 얘기를 해야겠다. 한동훈을 막 이제 그 사람들이 애워싸고 가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한동훈이 이렇게 쭉 가면 제가 그 뒤에 따라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님, 오늘 최수근 해병의 생일입니다. 참배하고 가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눈길도 안 줘요. 거의 뭐 뒤통수에 대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 쳐다보질 않는. 그게 한동훈의 실체입니다. 지금 이 윤석열이 최악이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보수당에서 한동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걔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글러먹었어요. 그런 감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자기가 당대표 나와가지고 최상병 특검법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또 논점 일탈시켜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정말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이고 제가 그 당시에 요구했던 거는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수근 해병의 참배를 요구했어요. 그거는 현충원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였어요. 거기서 최상병 특검은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참배를 요청했던 겁니다. 근데 그 참배조차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문수는 어땠나요? 김문수 한참 있다가 최수근 해병 이러면서 뭐지? 막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김용태가 거기에서
저기 연평해전 옆에 거기라고 하면서 예. 본인이 나중에 원래 코스대로라면 김문수 따라가야 되는데 최상병 묘비를 이렇게 닦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묘비를요 이렇게 닦질 않아요. 제가 최근에도 최상병 묘역 가서 묘비를 닦고 그랬지만 네.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닦잖아요. 묘비가 앞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여길 마주 이렇게 보고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닦는 건 나 사진 찍으러 왔어요 하는 거 아니에요. 신용이죠, 신용. 그 김용태 그 사람도 네. 글러먹은 인간이에요. 그 사람은 최수군의 순직 1주기에 왔었던 몇 안 되는 국민의힘 정치인인데 네. 황급히 와요. 황급히 와가지고 국화를 한 송이를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제 제가 반대편에 상주격으로 있으면은 뭐 저희가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뭐 어쩝니다. 이러고선 가야지. 그게 네. 상가의 예예요. 근데 악수하고 내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양아치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기왕 이번에- 본인이 시간을 내서 온다고 왔으면은 그래도 예를 갖추고 하면은 저희가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가 거기서 국민의힘이 나쁜 놈의 새끼들 뭐 이렇게 하겠어요. 저희는 그런 말 일절 안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당시에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나중에 왔었을 때 저희가 거기서 잘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젊은 청년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뺀질대고 자기가 거기 안 가면 나중에 욕먹을 생각하니까 와가지고 그냥 도장만 딱 찍고 간 거예요. 도장만 딱 찍고 그러고서 내빼는. 나 했다. 네. 나중에 가갖고 욕 안 먹으려고. 네. 나중에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그래도 나는 갔다 왔어. 근데 증인이 여기 있어요. 그렇게 뺀질대면서 정치하지 마십시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묘비를 닦고 뭐 눈물도 막 머금고 이랬던 자가 지금 이번에도 최혜병 특검법 때 표결에 맞아요. 나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쇼를 하는 사람들, 예, 연예인급이에요, 연예인급.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한 거죠. 네. 네, 지금 제가- 채팅창에 제가 네. 한 가지 더 얘기 드려야 네. 되는데 네. 김용태 원래 우리 저기 대본에 없었잖아요. 김용태 네. 얘기는. 근데 하나 더 생각난 게 제가 우리 저기 대통령님 선거 기간에 네. 대선 선거 기간에 대통령님 포항 유세를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김용태의 그 보좌관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만나 뵙고 싶다는 거예요. 오.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어요. 정확히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 의원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가시는 거라고. 그래서 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만나서 사과도 드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래. 제가 그걸 보면 모르나요? 걔네가 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또 한번 사진 하나 찍고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최상병 사건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어요 라고 쇼하려고. 그래서 제가 아예 안 만난다고. 그 뭐하러 만나요? 그거 만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그냥 딱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구나. 그 일화가 또 네. 생각이 나네요. 김용태 이야기 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게 지금 해병대 전후회 화이팅뿐만 아니라 네. 전후회를 계속 언급하셔서 예비역 연대가 뭐가 다른지를 한번 예, 말씀을 예. 해주십시오. 사실 해병대 전후회라고 하는 단체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해오셨어요. 근데 23년도 7월 19일 최수군 해병의 순직 이후에 이제 수사 외압이 있고 이 문제가 2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해병대 전후회 중앙회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해병대 전후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당의 이 그 정치적 행위를 멈춰달라. 해병대 문제를 정쟁화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 24년도쯤이었을 텐데 23년인지 4년도쯤에 해병대 전후회 총재가 특검을 반대한다. 그리고 지금 즉시 결론을 내달라. 당시 경찰이 결론을 낼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임성근을 무혐의 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을 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정치적 행위예요. 그게 정치적 행위 하는 거고 해병대 전후회 중앙에는 해병대식으로 다 꼬라박아 갖고 있어요. 그 원산 폭격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총재에서부터 다 꼬라박아 하고 빠따를 좀 많이 다 맞고
그 사람들은 개과천선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들 차리시고 본인들이 해병대를 욕먹이는 그러한 벌레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예비역 연대하고 해병대 전후에는 다른 거네요. 네, 네. 많이 그리고 다르죠. 지금 이 최해병 특검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게 너무나 극명하게 서로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칭을 정리해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라고 예, 좀 길지만 그렇게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그런 아무것도 안 한 그러한 세력이 뭐 어부지리로 자기네들이 뭐 공과를 막 예. 가져가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희랑 상반된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전우회를 응원하시면 안 되고 예비역 연대를 응원해 주십시오. 네. 네. 3번 영상 보여주세요.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정밀한 제의예건은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구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회를 잠시 정해하겠습니다. 조회를 뭐 하는 거냐, 이씨. 이게 뭐 하는 거야? 에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사실이 있다! 해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보셨어? 국민의힘 탈출 작전을 먼저! 어떤 거야? 김당 회씨! 잡아주십시오! 니들이 뭐야? 니들이 사고야! 정말 아무 일도 안 해! 뭐 하는 거야? 니들 아무 일도 못 해! 너네가 보수냐? 너네가 보수냐? 니가 진짜라! 뭐야 뭐! 니 아무 일도 되게 당했다 이놈들아! 이게 정신이 나쁜 놈들아! 니 아무 일도 되게 당했다! 국회의원 정치해라! 정치해도 안 돼! 너 자식이 못하잖아 이놈들아! 니가 놈들아! 보수가 아니야! 보수를 당신은 쓰레기다! 내 아들이 네 선생을 죽었다 이놈들아! 보수를 니가 놈들아! 이놈들아! 너희들은 국회의원이다 이놈들아! 어? 누가 아들 죽었다 이놈들아! 어? 너 아들이 누가 선생을 죽었다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어? 에이 나쁜 놈들아. 떨어져 이 명대! 지금 건배가 죽었잖아 이 나쁜 놈들아! 국민의힘 나쁜 놈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빨리 나가 인간이 놈들아! 자식도 없어! 이 나쁜 놈들아! 이거 아무리 뒤에다가 건배가 죽었다 이 놈들아! 그 연구단 씨를 뛰고 나가자! 기자분들 인터뷰 좀 네네. 대한민국의 국민정서가 이런 만들어!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김당은 물러가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참수 작전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참수 얘기가 나왔군요. 이때 라이브로 제가 이거를 봤었는데 사실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나고 네. 매번 거부권에 막히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그랬는데 회장님은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 직전에 뭐 했냐면요. 국민의힘 의총장 앞에 가서 아까 너희들은 자식이냐라고 외치던 네. 그 머리가 백발의 월남 노병께서. 참전 용사들 그 노병들과 함께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최상병 특검에 한 표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 분노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멘트를 사전에 준비한 게 없고요. 정말 이거 어떻게 이 인간들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적어도 어느 정도 이탈이 돼줘야 되잖아요. 네. 통과가 안 될지라도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공산당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당시 당원으로서 야, 니들은 그렇게 거수기 노릇하는 놈들이구나. 권력에 아첨하고 권력에 그대로 순응하는 그런 나쁜 놈들이구나. 윤석열이라고 하는 놈이 잘못 행동을 하고 있으면은 네. 정치 선배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대통령님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왜 없느냐. 그리고 거기서 왜 자기 그 국회의원 당선된 건 국민이 표를 줬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보나마나 계속 이러겠구나. 또 올린들 또 저래요. 그래서 좀 세게 말했죠. 제가 조금 이제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그리고 정원철 회장님께서 굉장히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디 신문지상 같은 데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군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한데 왜 굳이 최수근 해병에 이렇게 다들 나서서 목소리를 내냐,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그 소기의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 이 노병들과 그리고 또 정원철 회장님과 그 수많은 전국의 회원님들께서 뭐를 하신 거냐면 최해병 그분의 억울한 그것만 밝혀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차후에 이렇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차후에 그 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높은 직에 있는 이 군인이 자기의 부하의 목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더 명령을 내릴 때 신중하게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차후에 일어날 이 죽음, 억울한 이 사병들의 죽음을 많이 막으신 그 큰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최수근 해병 한 사람에게 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말 저는 큰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진짜. 참으로 네. 부끄럽습니다. 한번 길을 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일 안 하는 공무원 조직을 일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은 아직도 그게 체질화돼서 시장이 바뀌어도 일을 잘합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문제도 한번 정립해 놓으면 해병대에서 발생한 문제지만 전체 국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단체를 음해했던 그 기사가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조선일보에서 썼던 기사이고, 그 당시에 국회 해병대 전후에는 이천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송석준이 회장입니다. 그리고 국회 해병대 전후회지만 사실상 국민의힘 해병대 전후회예요. 그래서 그 전후회가 엄정 중립을 해야 함에도 해병대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특검을 반대를 외쳤어요. 그걸 국회 앞에 도로에서 해병대 예비역들을 동원해서 집회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조선일보 기자가 기사를 써갖고, 저희 연대의 집회 관련된 거 한 번도 다루지 않았지만 조선일보는 그 한 번에 특검 반대하는 집회 기사는 다뤘어요. 뭐라고 썼냐면, 어떤 해병이 김규현 변호사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김규현 변호사는 과거 김동아와 경선에서 맞붙어서 패배한 이력이 있다라고 정확히 써놨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런 짓을 해요. 정의의 편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과연 김규현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했었을까? 누가 봐도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하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본인 생업 버려가면서 그걸 갖고서 정치하겠다? 그럼 오히려 그거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김규현 변호사가 무슨 사건을 수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박종훈 대령님 저기 하죠. 네.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런 목적을 갖고서 그렇게 마치 이것이 어떤 사주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펜대를 굴려댄 조선일보, 참 그 신문사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신문사라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반드시 폐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조선일보가 모르는 게 있어요. 민주당 내에 이러한 내부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김규현 변호사는 이 최혜병 사망 사건에 이렇게 그 본인이 희생하지 않으셔도 차기에 민주당 당원들이 추대를 할 정도의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굳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분은 하실 분이지 이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건 본인들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조사도 해보지 않은 그런 그 그렇죠. 기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무책임합니다 정말. 네. 방금 영상을 보고 네. 그때 그 기억이 떠올랐는지 다들 눈물이 난다고. 네, 굉장히 그때 많은 분들이 슬퍼하셨죠. 네, 맞습니다. 정충남님께서 참수 작전 스타트 네.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정원철 회장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일도 굉장히 잘 나가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 이 일에 몸담으시면서 본인이 하는 이 경제적인 어떠한 이득도 다 놓으시고 본업도 지금 놓으시고 여기에 지금 너무나 긴 세월을 매달리셨는데 네. 어떻게 버티시나 모르겠어요. 네. 그 전에 벌은 거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제가 하던 일은 헤드헌터라는 일이고요. 기업의 인재를 추천해서 이제 그 추천한 용역의 대가로 이제 수수료를 지급받고 뭐 그러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보람된 직업인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23년도 8월 달부터 이 일에 이제 좀 많이 시간을 쓰면서 계속 이 해병대 예비역연대에 이제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 본업을 이제 못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래도 시작한 일을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대를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속히 특검법에서 네. 예, 다 마무리가 되기를 정말 네. 기다립니다. 네, 이번에는 영상을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4번 영상이요. 왜 여기 사람 돌아다닙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란 정당 권성동은 정신 차려라! 빨갱이야! 내랑 정신 차려 권성동! 권성동! 내랑 빨갱이! 국민의힘 위원정당! 내랑 정당! 권성동! 너도 똑같이 권시가문의 수치다! 권성동은 사퇴하라! 사퇴! 내랑 빨갱이 새끼야! 어디 너 같은 놈의 얼굴 정치권에서 꺼져라! 기분 더럽다! 감수하라! 내랑 빨갱이 새끼야! 나라를 망친 쓰레기 같은 놈들! 니들이 뭐야?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은 내란 빨갱이 새끼들 아니야! 참수하라! 부끄러운 줄 알라고! 권성동 내란 빨갱이! 국민의힘 불태워야 돼! 니네들이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했잖아! 니들이 대한민국을 엎고 시민들을 억압하려고 했잖아! 폭동 일으키지 않았어! 제가 진짜
아주 이 심각한 장면에서 이걸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누구냐면은 여기에서 정충락님께서 리키 씨 정말 잘생겼어요. 이거를 읽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꼭 읽어야 이 돼요. 심각한 장면에 정충락님께서 리키 씨 정말 잘생겼어요. 네. 일단 잘생긴 걸로 하고요. 지인은 아니시죠? 제가 항상 그 정원철 회장님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어떠한 그 활동을 보면은 정말 일당백이다. 소수 정예가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효과는 정말 1000배, 10,000배로 나는 그러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이, 저희는 저런 걸 할 때마다 감히 그림자도 밟지 못할 그런 수준인데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그 심정으로 가요. 왜냐면은 어쨌든 경찰이 깔려 있고 경찰이 정보과 직원들이 돌면서 마치 일제의 순사 마냥 돌아다니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든 위장을 한 상태에서 발각되지 않고 우리의 목적한 바를 해야 돼요. 왜냐, 최상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세간의 관심으로 이렇게 다 파묻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그거를 드러내기 위한 그 발악이에요, 발악. 그게 평상시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저기 극단적이야, 왜 이렇게 저기 좀 지나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이끌어오냔 말이에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든 몸부림을 쳐야지 되고, 가장 정치인들과 그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가 설과 추석의 명절 때 그 인사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네. 그럼 그때 같이 하나 나가야 돼요. 최상병 사건을 해결을 요구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줄이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매 명절마다 저랬어요. 매 명절, 설날, 추석, 설날, 추석. 명절을 못 지내셨네요. 그래도 쟤네들이 명절 전에 해요. 직전에 해요. 평일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근데 그게 우리 회원들도 제일 바쁠 때 아니에요. 다 고향 가야 되는데. 그쵸. 근데 모이는 거예요. 한 10명씩, 20명씩 모이는 거예요. 지금 안 나왔는데 한동훈한테 직접 내려가서 얘기를 딱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직접 가야지 되니까 직접 가서 전달을 했어요. 자 봐라, 이거 전달까지 하는 네.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경찰이 하나도 틀어막다 보니까, 그럼 이번에 군복 안 입는다. 이번에 정장으로 위장하고 가자. 제 정장 입으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못 알아봐서 한동훈한테 직접 갔어요. 네.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나중에 머플러 딱 두르고서 가서 딱 하니까 한동훈도 기겁하고 영쪽 옆에도 기겁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게 작전 성공이네요. 네, 네. 작전 성공해서 뭐 그렇게 또 성공하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는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네. 후보 시절에 이 공약을 걸었지 않습니까? 네. 준 4군 체제. 네, 근데 네, 네, 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준 4군 체제가 뭔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좀 극소수일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많은 그 국민 여러분들과 또 해병대 선후배님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준 4군 체제로 나왔는데 이게 사실상 4군 체제예요. 사실상이 아니라 그냥 4군 체제예요. 대한민국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은 헌법과 그 하위 법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다 법에 근거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군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시해 놓은 게 국군조직법입니다. 국군조직법. 그 국군조직법에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해군 밑에 해병대를 둔다예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를 맡고 계신 허영 의원님께서 해병대를 동일하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이렇게 놓는 거예요. 해군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럼 그거는 준 4군 체제가 아니라 4군 체제인 거예요. 그 공약 명칭을 준 4군 체제로 나가는데
지금 법에 이게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사군 체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해병대 선후배님들께서 우리 해병대 독립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해병대 독립을 위해서 헌신해주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좀 실어줘야지 된다. 그렇게 해병대 독립을 외치셨으면서 국민의힘 윤석열을 많이 찍어줬었잖아요. 왜? 해병대 독립시킨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당시에 명칭만 달랐어요. 사군체제 윤석열, 준사군체제 이재명. 그래서 준자도 뗀 사군체제 윤석열을 밀어줬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배신. 사군체제의 진전이 단 하나라도 있었어요?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노력이 있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최상병 사건이 발생합니다. 최상병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나 해병대가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해병대가 모욕을 당한 거는 저는 단 한 번도 여태껏 느껴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상병 사건 잠재우려고 그 원래 해병대 회관이라는 것을 지어주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건물이 1년 내로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미 국방부 산하에 다 지어진 건물. 원래는 서울에 주기로 했어요. 근데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것을 야 저거 빨리 줘버려라. 줘라. 그래서 그게 하나 넘어가게 됩니다. 해병대로. 그렇게 제대로 예우받지 못하고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렇게 모욕당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해병대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애쓰고 있어요. 해병대 독립을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못 시키면은 그때 가서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해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을 지키는 타입이에요. 제가 성남 시민이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열심히 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구할 걸 당당히 요구하세요. 지금 이런 그 과거의 윤석열한테 굴종적인 모습은 해병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습이다. 당당히 요구하고 또 열심히 또 지지도 해주고 우리가 뭐 이거 해병대 독립시켜달라는 것이 우리의 무슨 명예를 높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한반도 이 안보 봤을 때 이란하고 지금 문제랑은 또 달라요. 핵을 지금 북한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핵을 다 갖고 있고 쏠 수가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북한하고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강한 전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한 전투력을 갖춰야지 됩니다. 그렇죠. 뭐 한미 동맹 그리고 다자 안보 체제 이런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우리 군대가 강해야 돼요. 그럼 해병대가 뭐 하는 군대인가? 상륙작전을 한다. 지금 상륙작전을 하는 부대인데 지금 김포 2사단의 경우에는 경계부대입니다. 쳐들어오면 뭐 어떻게 대응할까? 그것만 하고 있어요. 상륙부대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북도서에 나가 있는 6여단을 보세요. 연평부대를 보세요. 거기가 지금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가? 자기 그 서북도서 지키는 거에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몰랐네요. 제주도에 9여단이라고 있습니다. 9여단은요. 병력이 정말 여단급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1사단에서 로테이션으로 나와서 부대를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해병대가 육군으로 치면 군단급인데 무슨 별 4개를 주며 해병대를 독립시키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해군은 어떨까? 해군이 4만 명입니다. 해군이 4만 명인데 그럼 거기다 별을 4개까지 줄 필요가 있으며 별도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을까? 해군의 역할이 있으니까 해군을 육군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공군도 병력이 그만치면 안 돼. 한 7만쯤 될 겁니다. 그럼에도 별도로 분리를 시켜서 지휘권을 주고 군령권, 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규모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해병대 상륙작전 합니다. 그럼 상륙작전을 해서 그거를 별도로 딱 분리해서 해병대끼리만 움직이느냐? 그렇지가 않죠. 당연히 해군하고 합동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군의 지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육해공군 해병대가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다만 그 과정에서 해병대가 상륙작전의 키를 갖고선 행사할 수 있다면 더 강한 군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상륙작전의 키를 해병대가 갖고는 있지만 전적으로 갖고 있지 못해요. 해군에 협조를 구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작전의 지휘권을 가지면 된다. 해병대한테 그 권한을 행사하게끔 해주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태세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해병대가 독립하고 해병대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그걸 하자고 해병대 예비역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별 하나 달면은 뭐 하겠어요. 제가 별을 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는 별로 그 장군들 안 좋아하는데 그 장군들이 별 하나 더 달면 제가 뭐가 기쁘겠습니까? 다만 우리 해병대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등하게 육해공군하고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별 하나 단다고 무슨 그 개개인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 유명한 장면인데요. 단대 오거리 한동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번. 한동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님 최상병 함께 가주십시오.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한동훈 위원장님 정부 여당 여당인데 한동훈 위원장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님 때리지 마세요. 한동훈 위원장님 한동훈 위원장님 최상병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최상병과 전수마 한동훈 위원장님. 네. 이 영상도 유명했던 영상이죠. 이게 네. 그 정원철 회장님의 존재감을 알 수 네.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제 나와바리 성남으로 온다고 그래서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막 뒤에 보면 이렇게 현수막도 펴 있잖아요. 네. 현수막도 펴 있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죠. 그날이 이종섭이가 도주대사가 출국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런종섭. 그거에 대해서 일절 발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총선 전에 저 사람이 이제 순회하는 거예요. 저게 공식 선거 운동이 아니라 네. 미리 도는 그 지역을 도는 일정이었는데 저길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분당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분당에 가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요. 그 저기 해병대 거기서 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니까 특검이요? 특검이라는 것은 다 수사를 하고 나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걸 왜 추진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와가지고 제3자 추천으로 하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그 사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냥 그 사람 요새 보면 무슨 먹방이나 하고 뭐 이거나 혼자 있는데 정치적 소양이 너무 부족해요. 이 회장님의 마음의 깊이가 느껴지는 게 지금 영상을 틀면 이 어디에서 무슨 목적으로 갔었는지를 다 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도 네. 내가 단대오거리 갔을 때 이종섭 때문에 갔었지 이런 네, 것들을 맞아요. 다 네, 기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그때 간절했었는지를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활동 기간이 네. 2년이라고 좀 짧아서 다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몇 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 질문 리스트 몇 개만 네. 여쭤볼게요. 가족이나 지인 중에 해병대 지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할지. 저는 제 스스로 추천은 안 합니다. 그거는 자유. 네.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아들이 있다. 근데 해병대를 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겠지만 그거를 강요하거나 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가 뭐 그거를 강요 이런 건 없고 뭐 네. 권유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해병대는 수영을 잘한다고 하는데 네. 회장님은 수영 좀 하십니까? 저는 해병대에 가서 수영을 배웠고요. 수영을 전혀 못했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했고 포항에 가면은 그 도구 해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수영을 못하니까 수영이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이잖아요. 네. 숨을 쉬어야지 뭘 하니까 호흡법 배우고 또 그리고 이제 육상에서 육상 동작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갔다가 팔을 접고 평영을 배우는데 평영 잘 배웠습니다. 평영밖에 못해요. 평영은 잘합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 네. 활동하면서 힘이 되어준 사람은 힘이 특별히 되어준 사람 한 명을 꼽는다면은 우리 그 연대에 안신현 부회장님 계세요. 905기 안신현 부회장님 네. 계신데 그 어느 조직에 그 막 풍파가 있고 하더라도 그 딱 그 언제나 내 편,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제 대학교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또 해병대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그 선배님께서 내가 밖에 나가서 두들겨 맞고 오든 또는 내부에서 두들겨 맞을 때도 있고 그럼 언제나 마음이 편하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이 자리를 선배님이. 빌어서 감사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영상 편지. 네, 그래서 네. 그 항상 선배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우리 연대에 엄마와 같이 뒤에서 잘 챙겨주셔가지고 연대가 지금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기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의 헌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고요. 저 또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기억하고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거는 사실 명자맘 선생님이 해야 되는 질문인데 제가 할게요. 윤석열을 지지했던 해병대들에게 네. 전하는 말씀. 네, 네. 아까도 그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윤석열을 과거 지지를 했죠. 뭐 해병대를 독립시켜준다 해가지고 지지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결과가 해병대 독립에 단 한 발자국도 스스로 나가지 않았어요. 이건 뭐 못해 안 해 이런 안 한 거예요. 뭐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안 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하는 거 보세요. 허영 의원이 바로 해병대 독립 5법을 발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추진했는데도 뭐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도조차 안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당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고 최상병 사건을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저는요 제가 민주당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가 잘 되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병 사건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병대 출신들은 여러 우리 그 가치가 있지만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이 가치 하나를 선거 때 투표 때 반영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해병대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해병대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됐죠. 그렇다면 다시는 선택을 안 하시는 것이 맞겠죠. 어떤 분들은 해병대라고 하는 가치를 최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이 보수 쪽을 최우선 가치로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해병팔이 하는 것이고 해병대를 욕먹이고 해병대를 정치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죠. 지금 제가 최수근 해병의 순직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정치적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가셨는데 그것이 과연 해병대 예비역으로서 군복 입고 해병대 이름을 달고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지금 왜 이 활동을 하느냐? 해병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윤석열을 지지하셨던 분들께서 그런 점을 알고서 정치적 행위를 하시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내란당 국힘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지금 일침을 가하신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해병대 나오지도 않았고요. 저희 네. 가족에 해병대도 없는데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PPT 사진 1번, 2번 연달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네.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네. 해병대 예비역 또 해병대 가족 또 일반 시민들께서
우리 최수근 해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의 진상 규명에 또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면은 모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셔서 뭐 정보 교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활동에 같이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의 해병대 예비역 연대를 검색하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최해병 특검법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둬야 하고요. 박정훈 대령님도 명예회복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네, 2번 올려주세요. 네. 이 해병대 예비역 연대. 네. 예, 저 네이버 밴드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 검색하면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는 해병대 전우회와 달리 저희가 회비 내고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해병대 전우회는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때마다 뭐 행사마다 뭐 나오는 형태이고요. 또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상병 사건 외에 내란 사태를 겪다 보니까 그때마다도 매 집회 토요일마다 나가고 또 한 주에만 행사가 어떨 때 보면 한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시민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저희 국민은행 계좌로 후원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일주일에도 막 3번, 네. 4번 이렇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본인의 직업을 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네. 봐도. 네. 그런데 이번 주만 해도 네. 금요일 2시에 네. 그 재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예, 주시겠습니까? 우리 저 박정훈 대령님께서 1심에서 무려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 나쁜 군 검찰놈들이 항소를 해가지고 금요일 날 재판을 받으십니다.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했다. 과거에 1심에서는 김계환이 항명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2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소장을 변경을 해서 이종섭 전 장관의 명령을 항명을 했다라고 바꿨어요. 군 검찰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내란 세력에 이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란 수계 윤석열한테 너 사형시킬 거라고 외쳐줘야 되죠. 오늘 또 명자만 팝쇼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죠. 또 뭐 목요일에는 또 우리 민주당에서 저 다큐멘터리 영화를 촬영하신다고 해서 또 인터뷰 갔다 와야 되죠. 금요일 날은 또 우리 대령님 재판에 가서 또 든든히 지켜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행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럼 우리 연대에 계신 원로 선배님들 다 모시고 가가지고 다 또 그 재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면은 굉장히 좀 졸립니다. 그 졸음과 싸움을 하면서도 끝까지 또 다 듣고 나와갖고 대령님 지켜드리고 또 어르신들 함께 오셨으니까 또 식사도 하고 그러고 가야 되고 참 이만저만 이렇게 진짜. 단체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지 몰랐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많은 우리 시민분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말씀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 연대에 조직된 힘 네. 정말 필요하다. 아직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 맞는데 아직 그 밑에 다 그 내란의 뿌리가 다 박혀 있습니다. 그거를 빼내는데 최소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 민주진영에 계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고 또 토요일에 촛불행동 또 집회도 나가서 또 목소리도 외쳐야 되고 왜 아직 내란 세력들이 아직 그대로예요. 또 조희대라는 놈이 또 대법원에서 저렇게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일은 매주 국힘당사 앞에서 서울의 소리가 국힘당 해체를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평일에 오시고 주말에 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주말 집회를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군대에 가서 이렇게 그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을 쓰고 계시니까요.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의 손길을 두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니키님. 네. 마무리. 이제 우리 국방을 지키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게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병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게 앞으로 발전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네, 네. 오늘 명상 팝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거 사요. 여러분, 우리를 가짜 해병이고 좌파 해병이라고 말하던 김웅국이 거기는 얼마 주길래 맨날 나오냐고 하는데 여러분 돈 받은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을 탈핵하라. 대상병 수사의 주범 윤석열을 탈핵하자. 박정훈을 한 명으로 뒤집어 씌운 윤석열을 처단하자!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200으로서 순직회 법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의 만들어 선생님. 가결되었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바로 국가는 나가자 해병대 하나 둘 셋 넷. 우리 그런 대한